자, 폴리곤에이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마이 페이지에 학생에 가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둘러보기이기 때문에 창의 공간의 무료 체험. 우린 중학생이니까 중급으로 갑시다. 자, 중급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왼쪽에 빨간색 메뉴가 있죠.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펼친 메뉴가 튀어나오고요. 오른쪽에 파란색도 펼친 메뉴가 있네요. 자, 왼쪽에 빨간색 펼친 메뉴는 나중에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업을 할 때 필요할 때 꺼내서 볼 거고요. 화면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놓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파란색 탭 같은 경우는 목표 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 그 다음에 힌트,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또 안에 탭이 있는데 길잡이랑 설정이 있죠. 자,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은 모두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랑 똑같이 따라하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브젝트 플러스 모든 속성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닫아놓고 이제 설정만 잘 잡았으면은 닫아놓으면 됩니다. 그 밑으로 새로 만들기, 불러오기, 저장하기, 덮어쓰기, 그 다음 임시 파일 불러오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4개의 화면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가 우리가 블록으로 코딩을 하게 될 코딩 에디터, 블록 에디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블록을 코딩을 해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오른쪽 TDV 창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기본으로 이렇게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죠. 자, 이 드론은 폴리곤에이드의 마스코트인 크로니라고 합니다. 이 크로니가 함께 같이 코딩을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면은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새까만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텍스트 에디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 콘솔 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 오류를 찾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내가 나만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때 이 콘솔 창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텍스트 에디터 같은 경우는 내가 블럭으로 코딩을 했지만 이걸 텍스트 언어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나중에 공부하게 되더라도 이 폴리곤에이드를 배워놓으면 훨씬 빨리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화면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화면의 중간중간 이 라인에 가보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지금은 텍스트 에디터는 필요 없으니까 콘솔 창도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닫아두시고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화면을 아주 크게 보고 싶다 이렇게 늘리면 되고 나는 코딩 창이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제일 중요한 툴박스들이 있는데요. 툴박스는 이제 컬러별로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메이킹에 들어가면 거의 다 파란색 메뉴, 논리에 들어가면 이거는 뭐 좀 남색인가요? 다른 파란색. 자, 패턴에 들어가면 연두색, 연산에 들어가면 빨간색, 문자는 회색, 배열은 보라색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주색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뭐 코딩을 해놓은 걸 보여줄 텐데 이런 코딩을 했을 때 색깔별로 내가 툴박스에 그 블럭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색깔을 보고 잘 찾아서 가면 됩니다. 제일 위에 메이킹 위에 보면 이 큐브 모양이 보이는데 자, 여기가 오브젝트 매니저, 우리가 쓸만한 이 오브젝트들을 다 꺼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재밌는 것들이 많죠. 마인크래프트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런 블럭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화면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픽적으로. 아주 예쁘게 꾸밀 수 있죠. 자, 이 되게 많은 블럭들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자, 맵에 있는 거, 풀 같은 거를 하나 꺼내오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꺼내와지게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처럼 선생님 저는 이게 3개가 아니고 1개만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목표 탭에서 설정을 기본 속성으로 해놓게 되면은 내가 어떤 맵에서 꺼내왔을 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탭에서 반드시 처음에는 오브젝트 플러스 모든 속성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버리는 건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왼쪽 툴박스 쪽으로 훅 밀어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클릭을 해서 이렇게 노란 테두리가 생겼다 이랬을 때 키보드에 딜리트 버튼 또는 아니면 뭐 여기에 지금 쓰레기통 있죠? 쓰레기통 여기 근처에 가면 쓰레기통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도 버릴 수 있고요. 단 오른쪽으로 밀어 넣었다고 해서 삭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왼쪽 툴박스 쪽으로 밀어 넣어야 되고요. 지금 블럭이 생긴 게 보니까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어떤 조립된 것처럼 생겨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다 분리가 가능합니다. 불렸다가 가까이 가면 이렇게 자석처럼 달라붙게 되죠. 자, 이런 기본 블럭들은 이 블럭들이 없어도 실행이 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회색처럼 돼 있어도 이건 기본 블럭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풀이 아니가 풀을 꺼냈는데 크로니가 보이게 되죠. 여기 기본 블럭이 크로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풀로 바뀌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풀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위치는 위치 블럭에 끼워줘야 돼요. 다른 블럭에는 이렇게 가까이 가도 붙지 않는 블럭은 이 블럭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맞는 쪽에 가서 이렇게 끼워주면 되고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XYZ, 자, 이 좌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블럭 에디터를 확대 축소해서 볼 수도 있고 정중앙으로 옮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메이킹에 가서 메이킹 말고 자, 우리 3D 오브젝트 매니저에 가서 어떤 동물도 하나 꺼내 볼까요? 이렇게 닭을 하나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다가 이렇게 블럭을 붙여줘도 실행이 되고, 뭐 굳이 붙여주지 않아도 실행이 되긴 합니다. 똑같이. 자, 그런데 이게 블럭들이 많아지면 정신이 없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블럭 정리하게 되면은 차례대로 쭉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할 때는 붙여놓고 이동을 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그 다음 블럭 삭제를 하는 방법 한 가지 더 있네요. 자, 블럭 삭제, 모든 블럭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자, 바탕화면에서 블럭 오른쪽 클릭해서 블럭 삭제를 누르면 모든 블럭을 삭제하게 되고요. 자, 이 블럭에서 블럭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해당 블럭만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잘못 지웠다 이러면 실행 취소를 하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Z 키도 다 먹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도 먹지만 그거 말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면은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고 내부 입력, 블록 축소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하나씩 해볼까요? 오른쪽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블럭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대신 이름은 다르게 나오네요. 그죠? 여기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고유의 이름이기 때문에 변수는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다 달라야 돼요. 같은 변수가 있으면 오류가 뜰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설명을 추가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주석이라고 하는데 실제 프로그램 결과상으로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이게 뭐 때문에 만들어졌을까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설명 달아 놓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텍스트 에디터에서 보면은 실행을 해보면 텍스트 에디터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자, 이렇게 겉으로 밖으로는 표시가 나진 않지만 코드상에서는 표시가 나는 프로그래머들은 다 알겠죠. 코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석을 달 때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설명 삭제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입력을 누르면 이게 이렇게 가로로 엄청 길어져요. 다시 외부 입력을 누르면 이렇게 세로로 펼쳐지고요. 그 다음 블록 축소를 하게 되면은 이 블록이 아예 엄청 작아집니다. 요거 하나랑 똑같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블록 확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블럭을 잠깐 안 쓰고 싶다. 이럴 때는 블럭 비활성화 해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없어지면서 블럭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활성화하고 싶을 때는 다시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 블럭 활성화를 눌러주시면 되고, 자, 블럭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아까 했죠. 자, 이 블럭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궁금하다 이러면 도움말을 눌러서 매뉴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매뉴얼에도 뭐 이렇게 내용들, 여기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가 있죠.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보고 싶으면 하나씩 이 블럭들이 어떤 블럭에 쓰이는지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블럭을 이렇게 조립해서 우리가 계속 만들게 될 건데, 첫날은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한꺼번에 너무 배우면 머리가 아프니까 오늘은 일단 화면 구성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이런 블럭들이 어떻게 생긴 것들인지 한번 꺼내서 한번 활용을 해보고, 지금은 우리 창의 공간에 무료 체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무료 체험은 기능에 제한이 있으며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TDV 창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네요. TDV 창은 자, 이 화면이 실행돼서 보여지는 창입니다. 자, 여기서는 마우스로 조작이 가능한데, 마우스를 왼쪽 클릭을 하고 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가까이 굴리면, 위로 굴리면 확대, 아래로 굴리면 축소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좌표가 나와 있네요. 자, X, Y, Z. 자, 오른쪽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X 좌표고요. 자, Z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Z, 그 다음에 Y, 이래서 위로 되어 있는 거는 Y 좌표인데, 지금 보니까 위치가 다 000으로 잡혀져 있죠. 그죠? 000일 때는 이 풀의 위치는 지금 0자리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X의 0자리, Z의 0자리, Y의 0자리. 자, 그러면 자, 0자리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오른쪽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왼쪽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자, 당연히 오른쪽이 플러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엄청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기초적인 작업을 할 때는 X 빨간색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보고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X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곳, X가 이렇게 쭉 좌표가 있는데 색칠된 곳이 플러스 좌표, 색칠 안 된 곳이 마이너스 좌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X에 플러스 10 정도 해주시면 10만큼 이동을 했죠, 풀이. 자, 그 다음에 Z는 여기가 플러스겠죠? 이쪽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그럼 Z도 플러스 10이라고 해주면 이 Z에 플러스 10만큼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 뒤로 보내려면 당연히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내가 좌표를, 위치를 내가 X, Y, Z 좌표로 어디로 이동을 한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크기 비율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X, Y, Z 좌표랑 화면을 구성하는 법, TDV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화면의 중심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참고하세요. 자, TDV 창의 오른쪽 위에 보면 톱니바퀴가 있어요. 톱니바퀴. 여기를 누르시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전체 화면을 종료하려면 ESC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STL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 이건 뭐냐면 이 화면 자체를 3D 프린트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픽을 내가 나름대로 끄면서 3D 프린트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D, 3D 화면 전환도 있네요. 자, 이건 우리는 지금 3D 환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D로 보면 이런 화면이네요. 그죠? 2D보다는 3D가 훨씬 더 재밌겠죠.
자, 좌표가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지만 하면서 하면 조금만 해보면 또 다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선생님이 좌표랑 그 다음 디자인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디자인 꾸미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회원가입하고 아이디랑 비밀번호 남기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